자, 개념 익히기 1번. 자, 1단원인가에서 막 했던 그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이 주어진 식을 보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4. 알파 베타라는 것은 2차분의 상수 마이너스 3. 자, 이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찾아봐.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밖에 안 되니까 16 플러스 6이 되어서 22가 되겠죠. 2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니까 얘는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래서 얘가 4, 9, 36이네요. 더해서 100인가요? 100. 세 번째. 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냥 통분하면 되죠.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됩니다. 3번은 분자가 100으로 확인을 했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0. 4번 알파 빼기 베타 전체 제곱이란 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밖에 안 되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28이라는 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별 실이 내용은 없죠. 간단합니다. 여기 루트 씌운 거 있죠. 1번 보면 자, 제곱값을 이용해서 찾고 제곱근 활용하시면 돼요. 제곱근 활용. 얘도 절대값 씌운 것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 자, 근이라는 게 주어졌대. 자, 이 식이 아마 이용하는 상태가 될 건데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상태 라면 근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첫 번째는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식을 이용하자. 두 번째, 근을 진짜 찾아내는 상황이 될 건데 잘 안 찾아내요. 이제는 식 같은 거 찾아내는 거니까 근과 계수 관계 이용.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하는 거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근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뭐 주어진 상태에서 그 근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 돼. 그러면 대입한 것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은 쉽게 접근이 된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요. 그러면 좀 간단해집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2차 방정식이 있다. 두 근이라는 것이 이거다. 그때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은 뭘까? 자, A와 B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두 근의 합은 식에서 생각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개를 더하면 1이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것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질문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냐라는 질문이 된 거야. 그러면 A분의 B는 6이네. 그럼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끝이다. 자, 그 다음 거.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A.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A. 알파 베타 2차분의 상수 B죠. 자, 이때 이 녀석의 두 근은 이거래.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인데 걔는 2차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3,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겠네. 따라서 요 식을 보고 A 값은 1이겠군. 두 개를 곱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자, 곱한 거는 식에서 2차분의 상수니까 3이 됩니다. 전개해 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3이야. 자,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1이라고 알았어요. 이게 1이래. 그럼 알파 베타도 1이겠네? 그럼 이 식을 보니까 B 값도 1일 거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이네. 3번.
자, B가 나왔어요. 2대 3이래. 그럼 두 근이라는 것을 그냥 2K, 3K 두면 끝난다 이 말인 것이. 그래서 K 있네요. 그러면 2T, 3T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는 5T라고 할 수 있는데 식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10. T 값은 2겠네. 그럼 실제 두 근이라는 것은 4랑 6이다라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두 근을 곱한 거는 24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2차분의 요만큼이 상수죠. 상수. 그래서 K 빼기 2다. 따라서 K 값은 26인 걸 알아낼 수 있더라. 그 다음 두 근의 차이가 4래. 그냥 차이가 4란다. 하나의 근을 T라고 잡는다면 다른 근은 T 빼기 4해도 되고요. T 플러스 4해도 됩니다. 자기 편한 걸로 정하시면 돼요. T 빼기 2, T 더하기 2를 하도 어쨌든 4만 차이 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써보자. 2t 플러스 4가 두 근의 합이라는 건데 그거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부호 바꾸면 되겠네. 2 마이너스 k 뭐 딱히 없죠. 두 근은 곱하자. t에 t 빼기 더하기 4를 하자. 그 결과는 2차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걸 풀 수 있겠네. 4t 3이 넘어오자. 1, 3 둘 다 플러스. 그럼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차가 4가 되도록 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 근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t가 마이너스 3이라면 두 근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k 값을 찾을 거야.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적은 겁니다. 두 근의 합이 2가 되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 경우라면 두 근의 합이 2 빼기 k 그럼 k는 0이다.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2 빼기 k니까 k 값은 4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답도 두 가지로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연속된 짝수, 연속된 홀수. 뭐 간단하고. 절대값의 b가 4대 1이다. 절대값의 b가 4대 1이다. 부호가 같을 때와 부호가 다를 때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즉, 뭐,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문자를 정의했을 때 어떤 4t라는 게 있고 t라는 게 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t를 그냥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4t라는 거와 마이너스 t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t와 t가 나올 수도 있고 4t와 마이너스 t가 나올 수도 있고 4t와 t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때 t를 양수로 잡아놓고 시작하면은 두 분의 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아니까 뭐 이것저것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거밖에 안 되긴 안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따져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잘못 보고 풀었대. 이 중학교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인 거죠. 자, 중기는 B를 잘못 봤대. 두구를 저렇게 얻었대. B를 잘못 봤대. 잘못 본 거는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A와 C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어. A분의 C라는 것은 두분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찾을 수 있었다. 자, 이번에 연선은 C를 잘못 봤대. 두분이 이게 나왔대. C를 잘못 봤으면 A와 B는 정확하게 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서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근을 찾으래.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만 해줘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즉 C라는 것은 마이너스 12A라고 쓰고 B라고 하는 것은 4A라고 쓴다면 주어진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이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A는 0이 아니다. 0이 아닌 수는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는
0이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2, 6, 12, 2의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으로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올바른 근이 됐다라는 거죠. 어, 8점 문제도 뭐 간단할 거라 봅니다. 다섯 번째.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두 분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1번 문제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4. 알파 베타라는 것은 2차분의 1차를 보면 되니까 1. 자, 이게 두 근이 된대.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는 상태고, 얘는 통분을 통해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잠깐. 식을 구별했는데 풀다 말았네. 자, 다시 1번.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4라고 알게 됐고,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1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4와 1이라는 것을 두 근으로 가지는 2차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5가 될 거고, 곱하면 더한 거는 5, 곱한 거는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상수항은 4.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2번 다시 볼게요. 두 개 더한 거를 찾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인 상황이고, 요 녀석은 1분의 4니까 플러스 4. 두 분의 합은 8이 된 거야. 두 분의 합은 8. 그 다음 이 두 분을 더한 건 8. 그럼 두 분을 곱한 건 뭘까? 이거랑 얘를 곱한 거는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라 쓸 수 있고, 알파 베타는 1인 걸 아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4가 나오게 되겠네요. 두 분의 합이 8이고 두 분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8x 더하기 4는 0. 연습 조금만 하면 이렇게 찾는 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원이 나왔네. 그냥 그림만 딱 보고 꼭 알아야 될 것만 대충 공식 같은 거 정리할게요. 자,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과 비례라는 겁니다. 원이라는 것이 있어. 아무데나 한 점 P를 잡았어. 연결하고 연결을 했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단다. 그러면 AP 길이 곱하기 BP 길이라고 하는 것은 CP 길이 곱하기 DP 길이가 항상 성립이 돼요. 자, 이 관계식이 또 성립이 되는 모양을 한 개 더 알려주면은 원이라는 것이 있다. 바깥의 점 P를 잡았어. 요렇게 할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도 요렇게 관계가 만족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옆에 적지 말고 이 페이지 제일 위나 빈칸에 좀 적어 넣으세요. 풀 개념 익힘 해설 옆에 좀 공간이 있네. 자, 요거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같다.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것은 PC 곱하기 PD와 같다. 중3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적어 놓고요.
됐지요. 자, 두 번째,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이건 알 거라고 본다. 자, 원이 있는데, 왜 이래 생겼냐?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뭐 똑같네. 지름. 항상 어떤 점 잡으면 무슨 각? 직각이라는 거. 여기 보면 직각이 또 있죠? 그럼 직각 또 있어. 그러면 원을 딱 없앤 상태에서 이 삼각형을 보면 A 길이, B 길이, C 길이, D 길이, E 길이 전체는 F 길이라고 하자. 항상 네 가지는 무조건 생각해야 되죠. A의 제곱이라는 것은 BF, B 제곱이라는 것은 DE, C 제곱이라는 것은 EF,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것은 BF. 넓이 이용한 거, 닮음 이용해서 관계식 만든 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혈액은 성질. 간단합니다. 혈액은 성질은 항상 이걸 잘 봐야 돼. 유리수. 근데 그는 무리수. 그럼 또 다른 거는 1 빼기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두근의 합이라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2a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 b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이다. 곱하래 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실수 AB 확인하시고 한근이 허수. 그럼 1 빼기 i가 또 다른 근이 될 거니까 두근의 합은 2고요. 두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2가 될 겁니다. 두근의 합이란 식에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뜻이고 두근의 곱은 식에서 b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 제곱은 4가 될 거고 b 제곱도 4가 될 거니까 합은 8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는 자, 두 가지로 풀어줄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풀면 기본으로 풀면 2차 방정식이래. fx는 2차식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 그럼 fx라는 걸 쓰기를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 해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근의 합이 이거란다. 그때 이 녀석에 대한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자, f의 2x 빼기 1이란 뭘까? a의 x 자리에 2x 빼기 1을 이 x 자리에 2x 빼기 1을 대신 넣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2x 빼기 1 빼기 알파 2x 빼기 1 빼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 그게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래.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x값이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알파 2분의 1 더하기 베타라는 뜻이 된 거야. 이 두 개를 더한 거와 곱한 거를 찾아보자. 두 개 더한다면 2분의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줬어요. 그러면 4 적용하면 2분의 6, 3이 될 거다. 두 분의 곱을 생각을 하면은 4분의 얘랑 곱하면 되니까 전개하면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대입해보면요.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돼서 2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공부 잘 하세요. 두 번째. 자, 근을 줬다라는 것은 F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또는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요 안에 있는 식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알파라면 베타라면 0이 된다라고 요 식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F에 2x 빼기 1이 0이 되게 만들고 싶대. 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0이다?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0이다는 뜻인 거야. 이 값이 뭐일 때? 알파랑 베타일 때란 뜻이야. 그럼 2x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뜻이고 x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알파, 2분의 1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 어떤 모양인지 굉장히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식을 이렇게 안 쓰더라도
두 근이 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랑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했네요. 시간이 제법 남았네.